네, 추석 민심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총선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인데요.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지자체장 보궐선거인데도 분위기가 남다른데요. 여야 지도부가 총결집을 하는 모습입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선거는 찍어야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투표장에 나오시고 혼자 나오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자기 자식, 그리고 주변의 친구, 이웃, 사촌까지 다 손잡고 나와서 힘있는 구청장이다. 바로 이럴 수 있다. 그리고 강서구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각종 개발 사업 책임있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네, 지금 어떤 대선 경쟁을 방불케 하는 중진들이 앞다퉈 지원을 나서는 모습인데요. 구장수장님, 네. 그만큼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이번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서구청장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수도권 내년 총선 민심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 결과에 좀 집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면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상당히 좀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의 절반가량 차지하기 때문에 또 이 정치권에서 이 수도권 민심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걸 텐데, 네. 이 강서 구민들의 민심이 수도권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강서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3곳인데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치러진 이 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던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야가 어떻게 보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서구민이 여당 편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야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 서울,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민심의 어떤 한 단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어느 정당에서 당선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유불리가 조금은 갈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텃밭으로 좀 거론이 됐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면 민주당에서 타격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타격이 크죠. 근데 이번 선거는 누가 지든 둘 다에게 타격이 굉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바로 김기현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만약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이 강서에서 지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책임론 같은 것들도 불거질 수 있고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위기론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 그리고 총선을 앞둔 약간 모의고사식의 선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 안에서는 좀 자신감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것들이 기각이 되면서 일단 사법 리스크는 1차적으로 좀 해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상대편의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있는 그 사유자가 직접 공천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무조건 우리 후보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선거에 굉장히 추진력 있게 임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봤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안철수 의원 같은 좀 중진 의원들이 나서고 있고, 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서구 지역 의원들이 선거 캠프에 동참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조금 다음 총선 전략을 미리 볼 수 있기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보궐선거가 중요한 게 수도권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총력을 펴고 있는데요. 여기에 너무 많은 이게 또 의미를 과잉 부여하는 것도 문제라 봐요. 네. 실제 강서구의 현역 3명이 민주당이죠. 상당히 국민의힘의 어려운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서 마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다, 또는 김기현 대표 물러나고 비대위 해라, 또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국민이 벗었다, 이런 식으로 과대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일개 기초자치단체 일꾼 하나 뽑는 이런 게 선거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좀 전에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뭐랬냐면 저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제가 보기에 그래 안 보입니다. 아니 기초단체 하나 어려운 지역에 험진데
그걸 졌다 해서 대표가 물러날 것 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김기현 체제는 굳건하게 총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게 그 타격은요. 훨씬 이게 졌을 때는 민주당이 클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현역 3명도 있고 어떻게 특판 만약에 강남에서 송파에서 했다. 이러면 이게 국민의힘이 타격이 크죠. 근데 강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에 졌다. 이럴 때 타격이 훨씬 크지. 국민의힘은 뭐 이게 물론 그건 봐야 되겠. 차이가 얼마냐? 뭐 5% 차이냐? 10% 차이냐? 이건 좀 봐야 되겠지만 타격이 상대적으로는 덜하다. 이래 봅니다. 뭐 양쪽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선거다라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인데 느닷없이 선거 비용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의 이 발언 때문인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지금 이 보궐선거 하게 된 것을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많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40억은 제가 1,000억은 넘게 1년에 1,000억, 4년 동안 4,000억 넘습니다. 벌어들이기 위한 수술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40억은 애교로 좀 봐달라라는 발언인데 이 발언을 두고 진교훈 후보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세금 40억이면 제가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1,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까? 예, 뭐 앞서 봤지만 40억은 애교로 봐달라라는 발언,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다 비판이 나왔었는데 다만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비판할 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 봐요. 네, 저는 김태우 후보가 약간 좀 실언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3자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이나 오거돈 시장 재보궐 선거 때 들어간 돈에 비하면 강서구청장에 들어가는 돈은 작은 돈이기 때문에 애교로 봐줄 수 있다. 이거 뭐 서정욱 변호사 같이 제3자가 얘기한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당사자가 자신의 입으로 애교로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강서 구민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아니 자신이 원인을 제공을 해놓고 그걸 애교로 봐달라?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태우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지금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공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김태우 후보에게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러니까 지금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논란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비판할 건 아니다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민주당이 그 당시에 그분들이 잘못했죠.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라는 것을 당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뼈아픈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아까 우리 구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입으로 이런 수수료라든지 애교라든지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저런 것 때문에 저런 태도 때문에 지금 이 총선 저 한마디 가지고 보궐선거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런 발언하는 거가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요. 지금 이거 지금 뺀질뺀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사법부가 얼마 전에 이분을 직을 박탈을 했습니다. 그 잘못한 거 본인은 이제 공익 제보자라고 하지만은 사법부에서는 1심, 2심, 3심 전부 다 사익 제보자라고 판단하고 그 직을 박탈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이분을 다시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이거 선거에 나오게 하고 이 사법부를 무시한 행위인데 이런 과정에서 더 근신하고 조심해야 될 후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 자체도 문제가 많은데 저런 발언을 하면은 국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큰 실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